네, 글로벌 트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김종현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요즘 MWC 때문도 그렇고 워낙 트렌드가 변하고 있기 때문도 그렇고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오늘 이와 관련된 내용 준비하셨다고요? 네, 뭐 두 가지입니다. 최근에 IT의 가장 중요한 화두는 말씀해 주셨던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하드웨어 쪽에서의 새로운 기기, 그리고 3원 인터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자, 이와 관련돼서 관련이 있는 기기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웨어러블 기기의 최근의 트렌드가 뭐냐?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기가 정말 쏟아져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태블릿뿐만 아니라 그 스마트폰 같은 것들은 너무 모델이 많아서 이제 외울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왓치라든지 그 외 글래스와 같은 굉장히 다양한 밴드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웨어러블 기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하드웨어는 정말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쏟아져 네.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가운데 더 중요한 건 이 모든 기기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기기들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연결된 것이 새로운 서비스를 낳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하드웨어 홍수 속에 웨어러블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기가 나오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도 뭐냐면 이 지금 월드 모바일 콩그레스에서는 웨어러블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지만 네. 이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2013년도 후반기에 조사한 것인데요.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얼리 어답터가 한 45% 정도가 인지하고 있고, 웨어러블 피트니스 트래커 같은 경우에는 36%, 네. 스마트 글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46%, 즉 얼리 어답터라고 불리우는 사람들도 절반 이하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인터넷 쪽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이 서구 유럽 혹은 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앞서갔다라고 하는 미국의 설문조사가 이 정도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실제로 이 웨어러블 기기를 아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얼리 어답터보다 일반 사람들의 인지도는 더 낮았고요. 네. 그다음 또 하나 살펴봐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것인데요. 실제로 그 내용을 보시면 영어로 표현되어 있긴 합니다만 내용은 뭐냐면 지금 하이엔드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사람 중에 3% 이하 정도가 웨어러블 기기로 이동할 거다. 왜냐하면 네. 앱으로 그 웨어러블 기기로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대체할 수가 있거든요. 이미 스마트폰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왜 쓸데없이 그 비싼 가격을 주고 웨어러블 기기를 사야 되냐? 특히 왓치라든지 굉장히 간단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모양도 안 예쁜데요. 네, 살 필요가 네. 없다라는 거죠. 모양이 안 예쁜 대표적인 삼성 기어도 있습니다만 삼성 기어 말고 모양이 예쁜 네.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나온 LG 제품들, CES에서 나온 LG 제품들은 모양도 예뻤지만 실제적으로 판매량이 그렇게 많아질지는 아직까지 좀 미지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살펴봐야 될 것은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여러 기관들, 가트너를 포함한 주요 IT 기관들의 전망치가 말 그대로 천차만별입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어떤 기관에서 추정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2016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벌써 최저치와 최고치가 8배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뭘 믿어야 될까요? 모르죠. 늘어난다라는 건 확실하지만 네. 정확하게 누가 만들지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예측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얼만큼 빠른 속도로 늘어날지도 모른다는 얘기죠. 속도 자체는 올해부터가 시작이라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속도가 정말 빠르게 붙으면서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냐, 아니면 이런 하드웨어가 정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인지도 별로 못하고 있고 네.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혹은 앱으로 대체할 수 있어서 안 살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좀 분분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전체적으로 지금 웨어러블 기기가 중요한 화두이기는 하나 여러 번 강조드렸다시피 지금 더 중요한 건 이런 하드웨어 따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과연 그 하드웨어를 새롭게 우리가 구매를 한다면 그걸로 뭘 할 건가? 그렇죠. 만약에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그걸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인 것 같습니다. 삼성 기어를 통해서도 저희가 이 카메라를 찍을 수가 있지만 사진 찍는 거 굳이 그걸로 찍어야 될까? 그렇습니다. 웨어러블 기기의 어떤 기능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요소를 웨어러블 기기가 갖춰야지 이 웨어러블 시장이 좀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안에 어떤 핵심 앱, 킬러 앱을 심느냐가 네.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어느 기관에서 예측을 하더라도 3월 인터넷, 즉 이 넓어진 기기,
웨어러블 기기까지 만약에 시장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면 인터넷이나 사물간 기기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기의 숫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시계도 갖고 있고 구글 글래스도 갖고 있고 네. 뭐 스마트폰과 태블릿을 모두 갖고 있다면 제 지금 몸에 가지고 있는 스마트 기기만도 4개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기기 간의 연결이라든지 그 기기와 다른 기기와 연결 이런 것들을 포함하면 인터넷이나 사물간 인터넷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가 예를 들어서 한 60억 정도로 봤을 때 2개씩만 써도 120억 개, 네. 뭐 3개, 4개로 늘어나게 되면 240억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폭발적인 증가를 고려해 본다면 시장이 커지는 건 확실하다라는 건데 이 안에서 핵심이 뭐냐? 지금 사물 인터넷 분야별 성장 전망을 놓고 봤을 때 지금은 하드웨어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동통신망인데요. 네. 이것이 2022년 정도 되면 어떻게 바뀔 거냐?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가 30%, 시스템 사업자 SI 쪽에 30%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단순하게 완제품뿐만 아니라 칩셋이나 모듈과 같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하드웨어 비중이 네. 3분의 1로 줄어든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앞으로 늘어날 게 뭐냐 이거라는 거죠. 하드웨어 늘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실제적으로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야 되고 현재 구간에서 중요하게 성장해야 되는 것은 바로 SI 쪽과 애플리케이션, 네. 서비스,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라고 우리가 좀 이해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업별로 봤을 때는 어떤 쪽의 산업에 관심이 많아질 거냐를 살펴봤더니 네. 웨어러블 기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무엇을 선호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가장 선호하는 기기가 뭐냐? 현재 구간에서는 클립 정도, 아주 간단한 기기. 이런 것들 정도로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레스 플랫폼들 중에서는 뭐 글래스 정도. 이런 것들을 조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구글 글래스에 대해서는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얘기 나오고 있는 것은 뭐 의료용 정도로 써야 되지 않느냐. 네. 의료 수술용 정도로 쓰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정보를 효율적으로 정보할 수 있다, 전달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좀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이 구글 글래스를 포함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은데 핵심적인 내용은 성장해야 될 것이 서비스와 SI 쪽 이런 쪽의 성장을 사람들은 바라고 있고 오히려 더 중요하게 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드웨어 네. 쪽에만 목매달고 그렇죠. 삼성 기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네. LG 쪽에 무슨 제품 나오는지, 애플에서 예를 들어서 아이워치를 내놨을 때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에만 관심이 많지만 네. 이미 IT에 대해서 좀 더 한 발 나가고 있는 경제연구소라든지 아니면 해외 기관이라든지 해외 언론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최근에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좀 눈을 다른 쪽에다가 두고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시스템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에게 저희가 더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이쪽에 특히 취약하지 않습니까? 많이 취약하죠. 네. 아주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장을 이미 미국이나 선진국들에 많이 내어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 그 네.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좀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사물 인터넷 시장, 웨어러블 기기와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 커질 수 있는 이 사물 인터넷 시장의 생태계는 애플리케이션부터 디바이스까지 굉장히 큰 분야입니다. 근데 이것을 각각의 산업별로 정리해 보면 굉장히 많은 산업들에 연관되어 있거든요. 네. 전력이라든지 가스와 같은 유틸리티 쪽, 자동차나 운송과 같은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 거기다가 헬스케어, 소매, 뭐 농업, 제조업 등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이 있고 이걸 플랫폼적으로 보게 되면 데이터 관리나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망이라든지 또 게이트웨이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관련된 디바이스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산업별로 봤을 때 어디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까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게 되면 투자 전략은 조금 짧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네. 하드웨어는 한번 깔리면 끝이거든요. 그 다음에 그 깔린 하드웨어를 바탕으로 어떻게 쓰느냐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속도로 같은 겁니다. 고속도로 한번 깔아놓으면 유지 보수는 필요하지만 한번 깔린 고속도로는 확장하거나 뭐 이 정도지 네. 그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자동차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자동차의 양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 부분이 중요한 거니까 일단은 하드웨어 깔아놓는다라는 측면에서 또 사물 인터넷이 이제부터 막 시작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국내 중소형주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좀 의미 있는 종목군들은 현재 M2M 서비스를 실제로 하고 있고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엔텔스 그리고 기가레인처럼 RF 부품에 특화되어 있는 종목군들 그다음에 모다정보통신처럼 글로벌 M2M 쪽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업체 또 윈스테크너처럼 네트워크 방어망에 굉장히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에 대한 단기적인 관심 정도는 필요하지 않으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오히려 더 길게 본다면 산업적으로는 어느 쪽에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25년 정도 됐을 때 사물 인터넷이 산업의 어떤 비중을 차지할 것인지를 살펴본 것인데요. 제조업의 15%, 헬스케어의 15%, 보험, 그다음에 뱅킹과 같은 서비스들 이런 쪽이 굉장히 넓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유틸리티를 포함한 굉장히 다양한 산업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현재까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네. 것은 통신과 SI 그리고 스마트 그리드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신 쪽에서는 SK텔레콤과 KT가 글로벌 통신사와 함께 최근에 M2M 연합 네.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장기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SK CNC를 포함한 각 그룹의 SI 업체들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LS산전 같은 종목군들은 스마트 그리드와 관련된 매출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으로도 넓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향후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종목을 짚어주셨는데 이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디바이스를 만드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가져가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해서 장기적인 투자를 가져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김종일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